네, 안녕하세요. 수급의 정석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굉장히 또 빠르게 지나가지고 일주일의 중간 이제 수요일인데요. 자, 오늘도 이제 수급주들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서 이제 주 후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주 후반을 좀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시장부터 좀 하나씩 체크를 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코스피에서는 개인들이 오늘 좀 대거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좀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소폭 조금 상승 흐름들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있었던 이슈들을 좀 짚어보자면은 어제 옐런 재무장관의 이제 청문회가 있었죠. 그 청문회에서 옐런 재무장관이 액트 빅 이제 크게 행동해라라고 얘기를 또 하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불어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도 조금 올랐고 우리나라 시장도 장 초반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어제 그리고 오늘 시가까지 하게 되면 좀 소폭으로 좀 큰 폭으로 좀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약간 바이오 종목들로 이제 외국 기관 쪽의 매수가 좀 포착이 되고 있어가지고 좀 비교적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하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시장 수급은 한 이 정도까지만 체크를 해보고 오늘 본격적으로 수급주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외국인 수급주부터 볼 텐데. 자, 첫 번째 인텔리안테크, 에코캡, 그다음에 SL.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주도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조금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에코캡이라는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 전선, 그리고 뭐 와이어링 하네스, 이런 전장용 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자동차 쪽에 전선에 특화된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전선 업체들이 특히나 또 작년에 코로나로 또 피해를 많이 받았던 그런 업체들인데 이제 하반기에 좀 실적이 조금씩 회복을 해 나가면서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이제 상반기에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거의 셧다운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전선 업체들이 적자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자주 발생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발표된 뭐 3분기 실적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는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중국산 와이어링 하네스에 이제 공급이 차질이 생겨버리면서 이제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는 일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국내 업체들도 국내산 이제 전선 업체들의 주문을 많이 넣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수혜를 또 하반기로 가면서 최근에 수혜를 또 받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 수급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에코캡 같은 전기차 전선 업체들도 전기차의 수혜를 많이 또 받습니다. 당연히 이제 전기차에는 여기에 전선이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주문이 꾸준히 지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를 좀 겪으면서 전선업체들이 문을 닫은 전선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살아남은 전선업체들이 나중에 이 전기차 쪽의 수혜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면서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수급을 한번 좀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뭐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오늘도 비교적 장중에 좋은 흐름들을 한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시장에 좋은 흐름들을 보이면서 전선 업체들까지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에코캡도 한번 그중 하나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관의 수급주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관 수급 포착주는 후성, 세방전지, 레이, 역시나 여기도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다르게 이제 좀 의료 장비 관련된 레이라는 종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는 치과용 이제 영상 진단 장비를 좀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뭐 엑스레이 장비라든지 혹은 3D CT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최근 들어서 글로벌 치과 시장에서도 이런 영상 장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치과 치료를 한다거나 뭐 수술을 할 때 이런 영상 장비를 활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 수술의 정밀도를 좀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병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이런 영상 장비를 또 사용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인건비를 더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장비에 대한 수요들은 앞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레이는 최근에 이제 그 유럽의 이제 임플란트 업체하고도 좀 큰 계약을 하나 맺으면서 매년 한 연평균 한 100억 정도의 추가 매출을 발생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하단부터 기관들의 수급이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는 이제 투명 교정 장치 사업이 좀 이제 적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서 이제 동사가 제시하고 있는 게 이 투명 교정 사업입니다. 요즘에 이제 교정이 워낙 이제 또 이제 앞에 이제 교정을 하게 되면 보기 싫은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투명 교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나 중국에서는 투명 교정 시장이 지금 연평균 한 30%가량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라는 업체가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이 투명 교정 장치를 지금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이 중국 시장에서 이 투명 교정 장비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 증가되면서 앞으로 실적 성장이 좀 큰 폭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다른 업체들, 뭐 유럽 업체라든지 혹은 북미 쪽 업체들하고도 추가적인 협력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수출을 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 쪽 수출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 쪽에 수급이 꾸준히 포착이 되고 있는데 수급표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보시면은 한동안 또 외국인의 수급도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또 기관까지 이제 여기에 딱 가세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의료 장비가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레이 같은 종목은 좀 실적 성장과 함께 기관의 수급과 외국인 수급도 같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제 관심주를 이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좀 리뷰할 종목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최근에 포착했던 종목 하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세종공업이 제가 포착을 하고는 잠깐 조정이 좀 들어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크게 좀 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세종공업은 이 수소 쪽에서, 수소차의 모멘텀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세종공업이 생산하고 있는 거는 이 금속 분리판에 들어가는 거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금속 분리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이제 현대 제철이 생산을 해가지고 현대 모비스에 이제 공급을 해왔었지만, 앞으로는 현대차에서 수소차를 생산량을 계속 확대시킬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공급사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세종공업이 이 현대차 쪽, 현대의 수소차 쪽으로 이 금속 분리판을 공급할 거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부각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뭐 최근에 수소 관련된 뉴스들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세종공업도 비교적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자, 제가 이거 포착을 지금 하고 나서 조금 조정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좀 소폭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현대차, 기아차 관련된 뭐 뉴스를 좀 부각이 되면서 장 초반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집 앞에 이제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 조금 단기적으로 좀 막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올해는 실적 성장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이 수소차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직전 앞에 고점대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조정을 조금 활용을 해가지고 소폭 눌리는 가격대에서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도 더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13,000원 직전 고점대를 넘어서는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지금 해놓은 상황인데, 충분히 그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종공업까지 리뷰를 해드렸고, 오늘 또 이제 새로운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뭐 자동차 섹터에 대한 흐름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오늘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좀 준비해 봤는데,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지만 아직까지 많이 가지 못한 종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가스켓이라는 이제 부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 가스켓의 용도는 이제 배터리의 전해 액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스켓을 삼성 SDI 쪽으로 꾸준히 지금 공급해 오면서 실적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상하프론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업체가 올해 상반기부터는 헝가리의 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향 매출이 좀 큰 폭으로 다시 증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한테 이제 기존에 이제 제품을 공급해 왔었지만 기존에는 공장이 국내 그리고 중국 시장에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럽 시장에 직접적으로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약간의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따라가지고 이 상하프론테크도 헝가리에다 지금 공장을 이제 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상반기에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럽 쪽에서 안정적으로 또 삼성한테 공급을 하면서 실적 성장을 같이 좀 극적으로 또 이제 빠르게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투자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의 모멘텀까지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분리막이 있죠. 근데 여기 분리막에 사용되는 소재가 있는데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글로벌 한 개의 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하프론테크가 한 3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지금 국산화에 성공을 시켰어요. 이미 테스트까지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제 국산화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상하프론테크의 소재가 훨씬 더 많이 현대차 쪽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의 모멘텀 그리고 수소차 쪽의 모멘텀까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니까요. 상하프론테크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좀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텐데 상하프론테크는 제가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 그렇게 크게 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대다수가 직전 고점대를 넘었고 뭐 신고가를 뛰어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부품주나 장비주가 유독 상승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삼성향으로 이제 모멘텀을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매수는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도록 하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55,000원 직전 고점대인 한 55,000원대까지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여기 하단에 45,000원을 손절가로 잡고서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려줬고요. 이제 시장 전략이나 뭐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장 끝나고 나서 4시 30분에 MBN골드 홈페이지에서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 자막이 나가는 것처럼 샵 2034로 문자 정석1이라고 보내주시면은 무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문자 하나 보내주시고 오늘 장 끝나고 4시 30분에 MBN골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수급의 정석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